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주식시장에 대한 토크를 한번 해보고자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일단 며칠 전 상당한 하락이 있었던 미국 시장이었고요.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은 상당한 혼조세 그리고 조금 복잡한 논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듯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S&P와 나스닥은 약간의 상승을 보이는 걸로 보이지만 사실상 큰 방향성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S&P 3배를 움직이는 울트라 S&P입니다. 현재 일단 기본적으로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오는 형국인데 어제 그리고 엊그저께 상당한 하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 기조에 흐트러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사실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현재 상태에서 이 정도의 하락, 큰 하락이죠. 여기서도 큰 하락이 있었고 여기서도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더 큰 하락이 있었고요. 이 큰 하락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는 아직까지 어떻게 큰 이슈적인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통 선긋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어제 뭔가 깨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좀 보입니다. 일단 이슈가 되는 부분부터 살펴보죠. 오늘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상당히 큰 반등을 한 이후로 한번 쭉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오늘 갭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전기차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사가 떴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식을 할 때 가장 우리가 견제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사입니다. 기사는 기사일 뿐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일단 그 기사에 의해서 지금 상당히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8%나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테슬라의 상승세를 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 일론 머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정치 행태 그리고 경제적 행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까지 우리가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우호적인 기업가,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도운 기업가에게 대통령이 남모르는 어떤 그런 행태를 보일 수 없다라는 건 당연시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는 없는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좋냐 나쁘냐를 논하기 이전에 어찌됐건 지금 현재 테슬라라는 기업이 상승하는 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전히 저는 200불 언저리, 200불 언저리에서는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 어떻게 방향성이 잡힐지에 대해서는 논의하긴 좀 이르다. 하지만 테슬라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오르는 데 있어서 사실 좋진 않죠. 이렇게 급작스럽게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급부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볼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 상승세가 아무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상태에선 홀드가 맞을 것 같고 저처럼 주식을 한번 사면 잘 매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식의 주식의 상승은 상당히 싫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집을 하려고 요 언저리에서 매집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인데 갑작스러운 상승에 매우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별 수 없죠. 그리고 오늘 또 큰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팔런티어라는 주식입니다. 어떤 AI의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단언을 했던 주식인데 오늘 상당히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하락은 사실상은
뭐 이 정도 규모의 주식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는 있으나 그래도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하락이죠. 지금 이 정도의 음봉을 보였던 때가 없습니다. 없죠. 없고 없습니다. 이렇게 큰 폭의 매도는 아무래도 고점 대비해서 뭐 시세 차익을 누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특별하게 어떤 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없는 걸로 보여서 일단 심리적인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매월 조금씩 팔란티어를 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팍 튀어오르는 걸 당연히 좋아하지는 않겠죠. 이렇게 뿅뿅뿅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데 오히려 내려와 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리커전 파머슈티컬스라고 해서 AI로 진단을 해서 어떤 신약을 개발하거나 어떤 그런 바이오 제약 쪽에 있는 주식입니다. 이 회사는 사실 아주 작은 회사고요. 아주 작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라는 어마어마한 회사가 이 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갖고 있다라는 것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회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추가 매수를 좀 했고요. 추가 매수를 한 이유를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원했던 선, 이 선이죠. 이 선에 도달했기 때문에 샀습니다. 일단 이 선을 최근 들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의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렇게 큰 급락이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서 과매수를 하진 않았고요. 일정 부분 내가 원했던 선에 도달했기 때문에 한번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다음 선은 요 정도 선이 되겠네요. 이 정도 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선 아니면 이 정도 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정도 선은 사실 되게 금방 깨질 수 있는 선이라서 이런 선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이 정도 선이나 이 정도 선까지도 터치할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추세는 사실 뭐 어쩌다 저쩌다를 얘기하기보다는 현재는 여기서 만약에 뚫고 올라갔었으면 상승 추세를 그렸을 확률이 참 높지만 지금 제약바이오 쪽은 금리에 대한 하락을 예상했다가 금리를 쉽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파월 의장님의 발언으로 인해서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죠. 바이오, 그다음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성장주들은 금리 하락을 멈춘다라는 느낌만 와도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연계되는 주식이 보통 이렇게 라브, 여기도 바이오 제약을 묶어놓은 ETF인데요. 상당히 큰 하락을 보여주죠. 왜냐면 여기는 이제 3배 ETF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는데 사실상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요 정도 선에서 매물을 깨지 못하는구나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3배 ETF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한 거에 대해서 뭐 지지선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200일선을 깨고 내려온 것도 이 3배짜리 파생되는 ETF에서는 크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은 내려오는 걸 지켜볼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궁금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화이자라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이고요. 이렇게까지 내려올 줄은 몰랐으나 여기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추세면은 사실상 꺾였다고 보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제약바이오주들이 아무리 실적이 좋고 아무리 신약 개발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금리에 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사실 지금 화이자의 가장 큰 맹점, 기술적인 차트에서 가장 큰 맹점은 이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이 어제 터진 거래량이고요. 어마어마한 매도가 발생을 했죠. 이 어마어마한 매도라는 것은 사실 이 회사가 뭔가 좀 크게 잘못했다 이런 부분보다는 파월 의장님의 금리를 낮추는 것에 신중하겠다라는 발언으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급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다가 또 금리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면 상당히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에요. 보시면 이런 급상승세 이런 거 있죠. 엄청난 양봉들.
바이오 제약주를 하는 분들의 가장 큰 요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슈는 바로 금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파이자라는 회사가 상당히 뭐 좋다 안 좋다를 얘기를 하긴 좀 애매할 것 같고요. 상당히 급락을 했다라고 인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RSI 같은 경우도 제가 좋아하는 한 25에서 30 정도 이 사이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는 조금씩 더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기대주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뭐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하락으로 돌렸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요 며칠 새 확실히 금리에 대한 영향, 그리고 오늘 아마 실적 발표를 하는 날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어디 서버가 다운됐다는 뭐 등등등의 얘기가 좀 전해지고 있는데, 내려가다가 다시 또 말아 올리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또 다시 말아 올린다라는 거는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명확하게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일단은 홀드다. TSMC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TSMC는 대만을 근거로 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에서 대만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상당히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TSMC의 입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가 지금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TSMC가 나쁜 회사라는 게 아니라 TSMC를 견제할 수 있는 너무 많은 요인들이 있다. 이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는 좀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TSMC를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매집하지는 않습니다. 왜 매집하지 않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TSMC를 매집하기에는 큰 리스크의 요인이 있고, 저는 이미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TSMC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가늠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더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갖고 있어야죠. 마이크로소프트 뭐 쏘쏘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보면 뭐 내려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상당히 큰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보여주네요. 지금 제가 봤을 땐 요 정도 선의 박스, 그다음에 요 정도 선의 박스, 요 정도 선의 박스 안에 갇혀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이 박스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구글도 뭐 마찬가지인데, 구글은 그래도 그냥 꾸역꾸역 올라가는 스타일이고요. 왜냐면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광고 수입으로 먹고 사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혁신적인 기업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광고 수입에 대한 영역이 큰데, 광고 수입의 영역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쏘쏘다.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도 마찬가지 이 박스권의 영역에서 탈출을 해서 뭔가 힘있게 올라가지 못하는 영역에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디즈니가 상당히 상승을 했죠. 디즈니가 상당히 상승을 한 건 실적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디즈니가 지금 엄청나게 뭐 잘 나가냐, 그렇게 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디즈니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일단 전 고점인 고가 235불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235불을 뚫고 올라가는 그 힘을 기다리기에는 이제 시작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바닥을 많이 다지고 올라왔다. 이 90불 선 있죠? 이 90불 선에서 상당히 많은 바닥을 다지고 올라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벅셔에서 왜 제가 너무너무 존경에 마다않는 워렌 버핏 할아버지의 회사는 참 정석적이다. 본인과 비슷해요. 할아버지랑 비슷한 게 뭐냐면, 이렇게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서 또 어느 정도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또 올라가서 또 어느 정도의 박스권을 또 형성하고 올라가고, 이렇게 그 반복을 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계속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아주 좋아하고 계속해서 매집을 하는 그런 주식인데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재활용하는 회사입니다. 재활용.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아닌 우리가 아는 영역에 대해서 잘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되게 큰 영역인데 일단 이 박스권 안에서 일단 사야 될 것 같고 제발 제가 원하는 거는 원래 어마어마하게 큰 박스권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어디 있냐면 주봉으로 보면 나올 텐데 요 박스권입니다. 요 박스권 월봉으로 보면 더 잘 보일 거예요. 요 박스권 이 140불 정도 선부터 한 180불 정도 선까지의 요 박스권. 요 박스권에 다시 들어와 주기만 한다면 저는 강하게 매집할 생각인데요. 내려와 주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요 박스권에서 매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마존도 엊그저께 상당한 하락을 했네요. 215불까지 최고점을 찍었다가 다시 200불까지 회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존이라는 기업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무슨 회사, 이렇게 물건을 팔고 이런 회사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AI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전자상 거래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과오고요. 물론 AI 기술이 여기 접목돼서 더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영역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너무 작은 부분이다. 그리고 일단 RSI 쪽이 일단 70이 넘었었던 영역이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가고 싶어도 과매수 구간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조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회사 마찬가지잖아요. 늘 RSI가 70을 좀 넘었을 때 조정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SCHD라고 해서 이제 S&P 500에 관련된 ETF인데 이건 배당을 많이 주는 ETF, 그러니까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예요. 근데 이 ETF 같은 경우는 정말 꾸준히 상승하는 걸로 좀 유명하고요. 이 ETF에 들어온 자금은 잘 안 빠집니다. 그만큼 안정적으로 사람들이 꾸준히 사고 있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지금 보면 끝도 없죠. 진짜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 저도 매월 조금씩은 삽니다만, 아직 이렇게 가시화될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도 사고 그냥 계속 사는 그런 주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셀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의외네요. 원래 러셀 같은 경우가 아니구나. 제가 월봉으로 봐서 그렇군요. 러셀 같은 경우가 이제 금리에 아주 민감한 ETF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금리에 대한 영향. 하지만 그래도 200일선 위에서 꾸준히 잘 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주식의 종류를 늘릴 생각은 없고, 주식 수를 늘리는데 주식 수 중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지수. S&P 500과 나스닥 100의 지수에 대한 비중을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높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최근에 조금 관심이 가는 게 이제 아이온큐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뭐냐면 좀 약간 밈까지는 아니지만 밈처럼 되어버린 회사의 주식입니다. 이렇게까지 상승한 것이 이게 이제 초반 분야, 후반 분야 아니면은 중반 분야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실제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인데요. 언제죠? 지금 2024년 9월 10불도 안 되던 회사입니다. 10불도 안 되던 회사가 지금 30불까지 3배 정도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상당수 한국 사람들이 샀다라고
말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또 뜨거운 감자 좋아하죠. 근데 이렇게까지 과매집 구간까지도 돌입했었다가 조금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과매집 구간에 들어갔다가 좀 오늘 한 20% 정도 빠지는 걸 보니 뭐 일단은 어찌 됐건 이 영향도 사실상 금리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회사가 다시 한번 요 라인, 요 정도 라인이겠죠. 뭐 이거를 뭐 굳이 이렇게 엄청나게 잘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잘 그렸다고 해서 뭐 이대로 뭐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박스권 라인 안으로 들어와 준다면 저도 한번 조금은 들어가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속슬, 저도 요걸 좀 갖고 있는데 제가 레버리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레버리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속슬 같은 경우를 매집을 하고 있는 이유는 어차피 반도체는 갈 것인데 상당한 하락, 즉 조금의 하락에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3배 반도체 ETF이기 때문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조금씩 더 사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이 ETF의 바닥이라고 치면 아주 이렇게 쭉 긁어서 내려보면 이건 이제 뭐 초창기이기 때문에 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제 바닥이라고 치면 이제 한 요 정도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15불, 한 8불, 9불, 10불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15불에서 한 번 더 그을 수 있을 것 같고요. 15불까지 다시 와준다면 너무 땡큐인데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이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집을 할 수 있는 영역이냐라고 본다면 공중에 떠 있는 상황 이미 깼죠. 이 주봉에서 50일 선상을 깼기 때문에 이미 깨졌다라고 좀 보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말로 15불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뭐 요 정도 선이니까요. 한 3불, 3불 정도 선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다. 이 정도 수준으로만 그냥 알고 있는 거고요.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3배를 지향하는 ETF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S&P 500은 이 VOO라는 뱅가드에서 나온 S&P 500으로 모으고 있는데요. 여전히 뭐 의심할 여지 없이 그냥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사실 되게 관심이 있었던 ETF 중에는 이제 DBA라고 해서 이제 곡물 관련된 어그리컬처 관련된 펀딩인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건 분석할 수가 없어요. 여기 들어가 있는 기업이 뭔지 잘 모르고요. 근데 뭐 식량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을 좀 보여줍니다. 그리고 CIBR이라고 해서 이제 이 나스닥에 있는 보안 관련된 업체를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ETF이고요. 제가 여기 이미 그려놨죠. 이미 그려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때 상당한 바닥을 형성을 했고 이 박스권에서 샀어야 정상입니다. 이 박스권에서 샀어야 정상이고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면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적인 선이지 않았을까. 근데 못 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 박스권에 이 매집을 한다라는 게 만만치 않았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계속 가고 있죠. 더 가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문제 TLT가 지금 좀 문제죠. 저는 이거를 뭐 엄청나게 많이라고 보다는 그냥 꽤 들고 있습니다. 꽤. 뭐 왜 이렇게 뭐 이런 부분을 들고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얘는 배당 또는 분배금을 줍니다. 분배금을 주기 때문에 분배금이 우리나라 국내 그 예금보다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제가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달러를 굳이 낭비할 필요가 없겠죠. 낭비할 필요가 당연히 없기 때문에 달러에 대해서 당연히 이런 걸 사서 분배금을 받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그러면 뭐 이 주식이 뭐 안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안 따지느냐? 아니요, 당연히 따지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냥 충분히 과매도 영역에 들어와 있다. 지금 10년 금리가 한 4.4, 4.5 정도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국채 선물이 계속해서 고금리 상태를 유지하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결국은 금리를 언젠간 내릴 거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걸 막 많이 사는 게 아니라 조금씩 사니까요. 그냥 뭐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주봉으로 보면, 근데 월봉으로 보면 아주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원래 180불까지 갔었던 ETF인데 지금 100불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반토막이 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선이 좀 박스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ASML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ASML이 이제 결국은 반도체에 들어가는 아주 어려운 기술. 저번에 한번 원리를 한번 봤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아주 어려운 기술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네덜란드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상당히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량이 떨어졌다. 즉 판매량이 떨어졌다라는 얘기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추세선상에 오게 된다면 일정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할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정말 이 선상까지 온다, 400불 선당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매집을 고려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 선이 있어요. 요 선이 있고 이쪽에서는 어차피 못 샀으니까 이건 뭐 날라간 거고요. 일단은 요 정도에 매집했던 물건이 얘의 저점이랑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꾹 이렇게 이어보다 보면 그죠? 제 생각에는 요 선까지만 내려와 준다면은 바로 매집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리고 이거 너무 비싸요. 한 주당 막 665불, 뭐 너무 비싸죠. 한 주만 사도 막 600불이면 얼마야? 한 100만 원 돈 되는 건가요? 무섭네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주식시장은 조금씩 말아 올리고 있는 형국이에요. 엔비디아도 좀 떨어졌던 걸 말아 올리고 있고, 현재 지금 최대의 화두인 TQQQ, 나스닥 100 3배 레버리지가 바닥으로 찍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형국을 좀 보여주는데, 요거는 박스권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TQQQ라는 어떤 이렇게 울트라가 붙어 있는 ETF들은 어떤 박스권이라는 걸 형성하기 되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는 올라갈 때 확 올라가고 내려갈 때 확 내려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어느 정도 저점 상황에서 찍고 올라가느냐, 이런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엔 TQQQ를 투자하시는 것보단 QQQ를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득일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음 편하고요. 변동성 작고 꾸준히 올라갑니다. 뭐가 없어요. 이렇게 250불까지 떨어졌었던 아주 흔치 않은 기회, 이런 거 아닌 이상 없습니다. 이건 그냥 적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은 오늘은 그냥 쏘쏘하다 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